권력이 싫어하는 것 무엇일까요? 바로 언론이죠. 그들의 감시와 관찰 그리고 기록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악관에서 기자들 방 빼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트럼프와 언론과의 불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Our news organization. Can you give us a chance to ask a question, sir? Go ahead. Sir, can you state, Quiet. Mr. President-elect, Go ahead. can you state She's categorically, asking a question. Don't Mr. be rude. President-elect, can you give us a question? Don't be You're rude. attacking us. Can you give us a question? Don't be rude. Can you No, I'm give not us a going to give you. question? It's so damn unfair, the press.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취임 이제 며칠 남지 않았거든요. 21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 백악관에서 이제 기자실이 있고 지금 웨스트윙이라고 불리는 건물 이제 쭉 보시는 백악관인데 바로 이게 서쪽에 있는 웨스트윙이고 기자실이 안에 있는데 나가라 그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현재 기자실은 백악관의 이제 서관이라고 불리죠. 네. 웨스트윙에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그 백악관 본관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곳에서 바로 이제 새로운 기자실로 논의가 되고 있는 곳이 바로 그 EEOB라고 써 있는 이제 아이젠하워 행정동입니다. 네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청와대가 아니라 백악관이죠. 네. 백악관 본관에서 네. 그 외부로 행정동인 외부로 이제 기자실을 옮기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네. 그 도널드 트럼프 측에서는 네. 오히려 그 기자실을 지금의 협소한 기자실을 늘리는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파란 의자가 딱 세보면 7 곱하기 7, 49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49개 언론사에게만 웨스트윙,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그곳 기자실에 자리를 주는데 자, 우리는 더 넓히겠다면서 건물을 백악관 바깥으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49석밖에 되질 않으니까 밖으로 나가서 더 많은 언론들이 백악관을 취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넓혀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겉으로만 하는 이야기고 속으로는 주류 언론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의 사고방식이 반영된 조치다라는 게 속내라고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더 많이 서비스를 제공했다기보다는 저 멀리 좀 떨어져 달라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 기자들은 반발을 하고 있고 네. 왜냐하면 지금 웨스트윙 안에서는 경호원들의 제지 없이 네. 높은 고위 관료들을 취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네.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취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언론을 통제하는 것이다. 길들이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라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제가 그 미국에 갔을 때 이 네. 웨스팅을 이렇게 본따 만든 곳을 한번 가본 적이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벌 오피스라고 해서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그 집무실이 있는 곳에 같은 건물에 지금 현재 기자실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대통령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기자들이 가까이에서 이게 취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런데 웨스팅 윙에서 옆에 있는 건물로 옮긴다는 것은 네. 뭐 거리상으로는 뭐 몇십 미터에 불과합니다만 같은 건물에 있는 것과 다른 건물에 있는 것은 누가 오가는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회의를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살펴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언론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제 이런 것이 미국 그 언론이나 기자들이 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보면 좀 이해가 될까요? 자, 우리는 이제 청와대 최근에 이제 최순실 씨 게이트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구조를 보셨는데 대통령 일하는 집무실이 있고 비서들이라는 위민관이 있고 기자들이는 춘추관이 있는데 이 안에 있던 기자실을 이리로 빼라 그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비유하자면 본관 집무실에 있던 기자실을 네. 이 위민관 쪽으로 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청와대 언론 취재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네. 있지 않습니까? 그 위민관에서도 밖으로 나와 있는 게 지금 춘추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기자들은 청와대를 출입한다고 하지만 위민관에서 비서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네. 심지어 본관에서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네. 관저에서 본관으로 대통령이 출근은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구조로 지금 기자실이 위치해 있거든요. 아마 이제 다음 정권이 되면 본관과 관저 사이에 이 기자실을 위치를 해서 대통령이 어떤 직무를 어떻게 보고 있고 누구를 만나는지 좀 동선이라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소통의 이 첫걸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동안 이제 전두환 대통령하고 노태우 대통령 초기까지는 위민관에 기자실이 있다가 노태우 정부 시절에 새로 본관을 지으면서 아예 춘추관을 지으면서 아예 비서동에서도 나가라 해서 벌써 26년째 별도의 건물을 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별도 건물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네. 김대중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비표를 가지고 있는 기자들의 경우에는 위민관을 좀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언론과의 좀 관계가 좋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2시간 정도만 이 위민관을 비서동을 출입할 수 있게 하면서 기자들과 좀 거리가 멀어졌고요. 네. 그것이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거의 고착화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불편하겠죠. 기자들이 관찰하고 기록하고 검증하는 것. 잠시 후에 소개하겠습니다만 무리한 기사는 규제가 되고 분명히 스스로 바로 잡혀야 됩니다만 글쎄요. 이런 것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을 규정짓는 일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자, 우리와 절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의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둔 기자실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엔 네 번째 소식입니다. 순위 보겠습니다.